네, 여기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국토순례단에 합류했다가 오늘 상경해야 돼서 일찍 목포로 나왔는데 마침 표가 바로 오는 차가 없어서 오후 1시 20분이나 돼서 1시 5분 정도가 돼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2시간 반 이상 남기 때문에 목포 지역을 한번 돌아보려고 관광지를 알아봤더니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왕복 40분 시간 소요되는 케이블카를 타고 한번 관광을 해보겠습니다. 국토순례단 지금 3일차 열심히 걷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잠시 이곳 목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동성애 쓰나미를 막고 성혁명 쓰나미를 막고 PC주의 쓰나미를 막는 천병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관광 케이블카가 지금 운전하고 있고, 저는 표를 끊기 위해서 북항 스테이션 매표소 탑승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항 스테이션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탑승장이 1층으로 올라가고 표도 위에서 사는지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표소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1층. 1층 매표소네요? 아, 잠깐만. 매표를 해야 되네, 저도. 네. 매표소가 1층인데, 아까 매표소를 놓쳤습니다. 네. 왕복으로 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나요? 지금은 대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가요? 네, 그래서 지금 가면 몇 분 돌아올 수 있나요, 여기까지? 케이블카 탑승만 왕복으로 40분 걸리세요. 40분? 네. 캐비는 어느 걸로 드려요? 그냥 일반. 일반으로 왕복 가시죠? 네, 왕복. 한 분이실까요? 네, 정한이요. 네, 24,000원 결제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시면 한편에 고화도 가실 거예요. 네. 고화도 내려서 구경하시고 오시면서 유달산도 내려서 구경하고 오셔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챙기시고 뒤편에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세요. 네. 네. 지금 티켓을 끊고서 이렇게 정식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네, 말씀하세요.
지금 뭐 저희들은 계속 뭐 시민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국토순례단, 이제 거룩한 마음까지 세우는 국토순례단 제가 합류해서 3박 4일 동안 여기 왔다가 저기 뭐야 완도, 진도에서 있다가 여기 제가 목포로 와서 지금 서울로 상경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어디요? 작년에 집회, 네네. 그 집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아직 지금 잡혀 있진 않고, 뭐 일단 시민활동해서 계속 1인 피켓팅은 세 군데서 진행은 되고 있어요. 국가인권위협회랑, 이민청 반대하는 법무부 과천이랑, 국민의힘 강사앞에, 그리고 성별 정정을 성전환 수술하지도 않고 하는 건 이제 그분들 월수금으로 해서 대법원 앞에서 피켓팅은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장 큰 행사는 이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에 만약 그쪽이 하는 게 이제 6월로 그들은 이제 잡혀 있는데 거기에 일정이 잡히면 그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할게요. 현재는 지금 여러 가지는 있지만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거는 큰 집회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당장은 좀 바로 또 어떤 계획이 나오면 바로바로 할 텐데 제가 지금 국토순례단에 지금 합류해서 왔다 가는 바람에 현재는 회장은 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네네, 명함을 주시면 제가 계속 있는 데마다 계속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시 2층 탑승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기자분들께서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없느냐, 뭐 제가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 달에 있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위해서 거룩한 마음까지 통합국민대회로 바뀌었죠. 그걸 하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 행사가 있을 때는 그 행사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호두과자는 아니네요. 이게 뭐죠? 바닐라? 네. 동빵? 예. 동빵 요거 4,000원짜리 하나만 주실래요? 말씀 네 가지 있는데 다 섞어드릴까요? 예, 섞어서. 예. 반이 가능하니까 캡을 반으로 두고 가서 주세요. 아, 안에서 들어가면 먹으면 되는 거죠? 탄산수 드셔도 네네. 감사합니다. 간식거리 40분이나 걸리기 때문에 뭐 간식거리도 하나 사서 먹겠습니다. 동빵이라고 합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한번 동빵. 네, 알겠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네. 사람이 그냥 케이블카는 계속 돌아가는군요. 네, 사람이 있더라도. 마감할 때까지.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드릴까요? 아니,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켓을 사놓고 집어넣습니다. 이 티켓인가요? 네, 고맙습니다.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케이블카를 탔는데 제가 혼자 타야 되는
아주 특별 케이블카가 됐습니다. 손님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없는 평일이기 때문에 정말 한가롭게 케이블카를 타고 관광을 하는 마음으로 목포순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목포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 시간으로 가고 있고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으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자, 우측으로는 목포대교 보이고 있고요. 좌측으로 목포 시내, 뒤쪽으로 목포 시내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제주도를 동생이랑 같이 갈 때 완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 코스로 잡아서 가는 중에 차로 이동하다가 여기 목포의 유달산에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걸어서 유달산 정상에까지 왔는데 현재 오른쪽으로 유달산 정륜의 정상이 보입니다. 유달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곳이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이곳을 약 몇 년 될까요? 한 38년 그 정도 전에 한번 왔던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전망이 좋은 목포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마음, 이 나라를 지키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가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러한 발걸음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 나라를 튼튼히 세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시민활동을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오늘같이 이렇게 여유있게 시간을 내서 케이블까지 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바쁘게 올라가야 되고 차편을 급하게 끊었는데 아무리 끊어도 2시간, 3시간마다 목포에서 올라가는 고속철도가 있기 때문에 SRT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시 5분 정도 출발하는 5분에 출발하는 SRT가 있습니다. 수서역으로 가는 거. 그래서 10시 반에 도착해서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제가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지금 현재는 11시 11분으로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참 멋있게 목포대교가 가까이 보이고 있네요. 이러한 짧은 여정이지만 제가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이 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고 염려와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구석구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서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문화혁명, 성혁명의 쓰나미, 다문화주의의 이런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도 모르게 서유럽의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한 동성애 쓰나미를 막는 데 있어서 첨정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국교회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가 깨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 계속 헤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도상으로 보면, 제가 정면에 보면 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항에서 고하도 왕복 탑승번호 1216 2024년 3월 6일로 찍혀 있습니다. 자, 고하도를 갔다 오는 해상 케이블카, 이 케이블카에 대한 또 안내하는 문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문구가 나와 있죠. 이제 정상을 찍고 이제 하강하는 그런 케이블카입니다. 자, 정상 뒤로 보이죠? 그리고 정상에서 내려와서 지금 하강하고 있습니다. 유달산 전망대 하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달산 전망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곳에서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유달산 전망대 하차장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출발합니다. 네, 바닷가 항구도시는 바다를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부산인데, 부산은 도심에서 바다를 가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목포도 이렇게 바닷가에, 도시에서 바닷가를 아주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일선들이 있고요. 저 멀리 고하도까지 케이블카를 연결해서 관광 자원을 만들고,
환경운동가들은 반대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 환경운동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맞는 게 아니고 과장돼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어젠다를 성취하기 위한 지나친 요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바다에는 한가롭게 보이는 풍경, 앞서 바지선이, 예인선이 짐을 탑재한 바지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앞서가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또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는 바지선처럼, 이끌리는 바지선처럼 앞에서 끌어가는 예인선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시대의 많은 대중들이 잘못된 PC주의에 물들어가고 오염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되고 또 이 시대를 깨워야 되는데 제가 시민운동을 10년 동안 해오면서 특별히 동성애 반대운동 그리고 PC주의 반대운동을 해오면서 최근에는 또 다문화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몇 년 전부터는 이런 국민주권 행동에서 다문화주의 반대 또 그 다문화주의를 통하여 각 나라의 이슬람 세력, 특히 기독교 국가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진치는 문제, 국제법상의 상호주의를 위한 자기들만의 일방향의 폭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슬람의 제국주의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들은 서구에서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서유럽 국가들, 그런 나라들의 과거의 잘못,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한 그들이 거쳐온 지난날의 과거 역사의 잘못됨에 대하여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는 거 당연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마음 놓고 주장할 수 있는 그들만이 당연히 누려야 될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이슬람 세력이 다문화주의 혜택을 보고 있고 또 그런 다문화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런 다문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피는 가운데 저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각 나라에서 이슬람을 세력을 확장시키고 이슬람 사원을 짓고 그들이 만드는 게토를 형성해서 그곳에서 샤리아존을 형성해 가고 이슬람법의 통용이 되는 각 나라의 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상호주의를 저들은 위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호주의를 해야 된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문화 정책을 반대할 수 없고 외국인을 반대할 수도 없다. 우리가 외국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정책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 그리고 상호주의를 전혀
적용시키지 않는 일방향의 독선주의죠.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그 국가들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으로서 무슬림들을 보호하겠다고 각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개토, 머무는 장소를 선정하고 그곳에서 샤리아존을 만들고 샤리아법에 의해서 통용되는 일반 각 나라의 법이 무력화되는 종교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 정말 외국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토순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지역교회들이, 농촌교회들이 점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각 지역에, 농촌 지역에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들이 머물러서 잠시 있다 갈 수도 있는데, 또 그런데 또 잠시 머무르는 가운데 그들이라도 복음을 전하면 어떠면 좋겠느냐. 그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 분들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도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절 노동자로 들어와서 그들을 잘 돌보다가 그분들이 한국교회 실정, 농어촌교회 실정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인분들 몇 분밖에 안 계시고 목사님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들을 맡아서 주고 순수한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히려 지역의 열악한 농어촌 교회를 자신들의 이슬람 포교의 거점으로 삼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시각도 있고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모두에게 출산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출산 대책을 제대로 펴지 않는 이런 상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실 거예요? 한스, 왕박 네, 왕복 티켓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옷을 신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고 있는 이런 케이블카의 방향은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저희 쪽으로 가는데요. 이어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가로워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안타깝고 걱정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안전하게 지켜지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혁명, 동성애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로 오염되고 점점 자녀들이 출산이 안 되니까 원목적인 다문화 우선 정책을 펴서 다문화 자녀들 다문화 정책을 펴는 거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내인과 결혼하면 당연히 다문화라고 하는데 다문화로 하는 걸 우리 문화사랑 국민연대 유병규 상임대표님은 그런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차별 배제 용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 아니 외국인과 결혼한 우리 국민이다. 또 결혼한 국민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국민으로 취급해야 되는데 다문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문화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무조건 다 그런 다문화 정책, 다문화 지원 정책의 수혜자가 되도록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국내에 와서 합법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녀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한 부류로 탈북민들, 이제 세터민이라고 하죠. 북한 이탈 주민들 그 가정, 그 자녀들도 다 다문화라고 묶어놨습니다. 왜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다문화가 될까요? 문화가 물론 다르죠. 오랫동안 체제가 다른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에 정착하고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통일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자유민주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북한 동포들은 다 우리 주민이에요. 또 헌법에도 우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불법한 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북한 지역에서 그들이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 뿐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 내용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사법적 극주의라고 하는 사법부에서 헌법과 실정법도 다 무시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점점 말도 안 되는 그런 법 제도를 만들고 법원 판결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흐름을 우리가 방치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1인시 피켓팅을 하고 있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충상 상임위원을 찍어내기 위한 그것을 막기 위한 것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하는 그런 1인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시민들이 돌아가고 있고 저도 매주 목요일날 점심시간에 그곳에서 1인 피켓팅을 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내일 점심시간에 그곳에 가서 11시 반부터 1시까지 1인시 피켓팅을 하게 되고 라이브 중계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민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가 지금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바라보는 이 나라의 외국의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민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이 기획한 그 안이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대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하게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한동훈 장관이나 그 많은 분들이 그 시각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단견적이고 단세포적으로 생각하고 유럽의 다문화 정책의 실패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을 보고 동탄한 마음이 듭니다. 결국 이거는 이 나라를 망치려는 끔찍한 이 벌어지는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유럽은 서유럽은 식민지를 거느렸던 나라들이고 또 그런 나라들이 식민지 하에서 노동력을 많이 착취했고 또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습니다. 식민지 상태가 끝나더라도 이민 정책을 계속 폈죠. 이제 그로 인해서 외국인이 막 들어왔고 또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결론은 동아 정책을 펴야 되는데 동아 정책을 피지 못하는 것이죠. 프랑스도 동아 정책을 피고 속인주의 정책을 피는 거죠. 우리나라도 속인주의죠. 그러나 속주주의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대로 그 나라 국민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원정 출산도 가게 되는 거죠.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그러한 속인주의를 속죄주의로 바꾸려는 시도, 그리고 이런 것은 이미 유럽에서도 많이 후유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2010년 즈음에선 독일의 메르켈, 프랑스 그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 그 다음에 영국의 캐머런 수상, 뭐 이런 분들이 다 제대로 다문화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던 거,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겁없이 난민을 많이 무차별 받아들이자, 그래서 100만 명이나 되는 난민을 일시에 받아들여서 독일 전역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쾰른의 집단 성추행 사건 발생이 된 거죠. 다루아시라고 하는 그 이슬람 사람들의 그 악랄한 여성을 유린하는 집단 강간, 집단 희롱 사건들, 자, 그런 거로 인해서 독일 사회가 발칵 뒤집혀지고 결국은 그 모든 대가를 후대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일시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아무 정책이나 다 내로남불 마음 놓고 그냥 저질렀다가 나중에는 자기는 책임도 질 수 없고 뭐 그때는 몰랐다는 식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둘러대는데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은 유럽 배경, 서유럽의 배경, 미국의 배경.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 반대 운동만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막는 운동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막는데 그 안에 위험한 내용이 동성애의 젠더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러한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가 가장 우리는 관심이 많고 그런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서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문제를 다 담보할 수가 없고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속에는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뿐이 아니라 다문화주의라는 앞서 이야기한 위험한 다문화주의, 그러한 다문화주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 위험성을 우리가 외면하고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면서 왕복 40분 그리고 대기하는 시간까지 50분 동안 제가 방송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것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정도 올바름으로 번역되는 이러한 PC주의를 알아야만이 되는데 이 PC주의의 내용은 성소수자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들, 다른 나라 국적, 종교, 이런 모든 각 분야의 소수에 대한 특정한 소수 집단은 다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또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합니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Affirmative Action을 또 다른 말로 영어로 보면 Positive Discrim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차별이죠. 부정적인 네거티브가 아닌 긍정적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차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소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들을 박해하는 다수 집단 긍정적으로 차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능동적으로 차별하는 거죠. 자, 이런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것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19가지로 예시되어 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뿐이 아니라 정치, 신념, 정과 이런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인종, 국적, 국가 이런 문제가 다 들어와 있고요. 이런 내용들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는 그렇게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에는 또 하단에 특정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위와 같은 소수를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차별 행위는 그런 시정하려는 노력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정한 소수로 묶여진 사람들에게는 지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 처해 있으니까 그들을 빨리 도와서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그들에게
기울어지 운동장이 되어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바꾸게 해야 된다. 그들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세상을 장악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독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죠. 특정한 소수가 지배하는 세상은 독재 체제, 전체주의 체제,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가 다 그렇게 되고, 민주주의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은 폐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우대를 하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그들에 대해서 반대 비판하고 그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억압을 하거나 위협을 주는 행위들은 다 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게 무서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의 배경을 쭉 훑어보면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이 왜 위험한지, 그냥 막연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야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밑에 깔려있는 핵심 사상,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주창하는 그 어젠다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반민주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없는 나라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글로벌리스트적인 시각에서 글로벌리스트들이 이것을 그냥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정치 이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성소수자뿐이 아니라 외국인들, 그 어떤 사람들도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차별하거나 배제시킨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저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현혹돼서도 안 되고, 우리나라가 결코 서유럽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그들에 대해서 무한대의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한 박애주의자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 정신인 것처럼 진실을 모르는 분들이 착각에 빠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그분들도 이러한 배경, 피시주의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경계하고 우리가 그러한 위험성에 빠지지 않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숙고하고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왕복으로 갔다 왔습니다. 목포 유달산에서부터 고하도까지, 고하도라고 큰 섬은 길쭉한 섬이네요. 고하도까지 왕복하는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잘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국토순례 행진에 3박 4일 동안 합류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시간이 나서 유달산 케이블카가 유명하다고 해서 유달산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나라가 지켜지기를 바라고, 또 국토순례 행진하고 있는 제4차 국토순례 행진에 임하고 있는 우리 단원들, 홍호수 목사님, 홍영태 목사님 이하 많은 단원들
팀원들이 한 분도 탈 없이 무사히 일정을 마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일부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앞부분에 라이브 중계가 안 돼서 영상으로 올렸고요. 또 이 내용도 영상으로 올릴 것인데 결국은 국토순례 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그러한 일의 일환으로서 제가 유달산에 와서 케이블카를 타고 40분 동안 영상에 담으면서 경치를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나라를 후손에게까지 건강하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